곧이어 그의 얼굴이 다가왔고 제 입술 위로 뜨거운 숨결이 닿았어요. 남자친구와의 풋풋한 입맞춤과는 전혀 다른 제 존재를 통째로 삼키려는 듯한 깊고 아찔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숨 쉬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여유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24. 어른도 아이도 아닌 그 어중간한 나이에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제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2년 넘게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제 24은 투명한 유리병 속처럼 건조하고 또렷하게 지루했거든요. 룸메이트 언니와 맥주캔을 부딪히며 신세 한탄을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언니는 잠이 들고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저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익명의 채팅 어플에 눈길이 닿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금단의 영역이었죠.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홀린 듯 프로필을 만들고 대화방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말을 걸어왔지만 하나같이 가볍고 의미 없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어플을 지워버리려던 바로 그 순간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두이미지라는 아이디를 쓰는 남자. 28살이라고 했지만 그의 말투는 나이보다 훨씬 깊고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제 일상에 대한 시시콜콜한 질문이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꿈꾸는지 궁금해하는 듯한 그의 말들. 화면 너머의 글자일 뿐인데도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속속들이 읽히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이제 나가봐야 해요. 아쉬움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용기로 그랬을까요? 어디서 약속 있는데요? 라고 물어버렸고 그가 강남의 한 동네 이름을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저도 가면 안 돼요?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그의 핸드폰 번호가 화면에 찍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무모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확실해요. 그때의 저는 제 삶에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역삼역으로 가는 내내 저는 후회와 설렘 사이를 몇 번이나 오갔습니다. 약속 장소인 고깃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그의 친구들로 보이는 열댓 명의 사람들이 시끄럽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어색하게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한 그가 인파를 헤치고 다가왔습니다. 사진보다 다부진 체격, 그리고 장난기 어린 미소. 그는 제 귓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 회사 디자이너라고 해. 술과 고기 냄새, 그리고 그의 낮은 목소리가 뒤섞여 어지러웠습니다. 술자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온통 그에게만 시선이 갔거든요. 사람들을 챙기는 어른스러운 모습, 언뜻언뜻 저를 향해 찡긋거리는 눈짓.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위험하게 다가왔습니다. 2차, 3차로 자리를 옮기며 밤은 깊어졌고 정신을 차렸을 땐 그와 단둘이 택시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그에게 이번에도 저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말해버렸습니다. 이대로 들어가기 아쉬운데. 그는 말없이 기사님께 근처 DVD방에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어둡고 밀폐된 공간,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자 희미한 스크린 불빛 위로 그의 얼굴 윤곽이 떠올랐습니다. 영화는 시작되었지만 제 모든 신경은 옆에 앉은 그의 숨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의 팔이 제 어깨를 감싸는 순간
온몸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곧이어 그의 얼굴이 다가왔고 제 입술 위로 뜨거운 숨결이 닿았어요. 남자친구와의 풋풋한 입맞춤과는 전혀 다른 제 존재를 통째로 삼키려는 듯한 깊고 아찔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숨 쉬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등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셔츠 위로도 느껴지는 뜨거운 손길에 온몸이 굳어버렸죠. 그의 손이 멈춘 곳은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는 바로 그 근처였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듯 지그시 누르는 그 압력에 그만 참지 못하고 짧은 숨을 삼켰습니다. 마치 몸속 깊은 곳에 있던 어떤 스위치가 딸깍하고 켜지는 듯한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수치심과는 다른 온몸의 감각이 활짝 피어나는 듯한 생소한 느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방에서 열린 것이 비단 제 옷의 단추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제 인생의 다음 챕터로 향하는 아주 무겁고 뜨거운 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세상은 온통 그 남자로 가득 찼습니다. 잠에서 깨면 그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했고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이 떠올랐죠.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지만 제 몸과 마음은 이미 돌아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그의 연락을 기다리는 제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남자친구가 옆에 있었지만 그의 존재는 흐릿한 흑백 사진처럼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부남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머리로는 이제 그만해야 해라고 수없이 외쳤지만 제 손가락은 이미 만나고 싶어요라고 답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성이 마비된 기분이었어요. 이미 그의 손길이 깨어버린 몸의 감각을 저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시 만난 날 그는 약속 장소 대신 자신의 차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익숙한 도심을 벗어나 차는 점점 한적한 곳으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제 마음속 죄책감도 조금씩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고요한 강변에 차를 세운 그는 말없이 음악을 틀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의 시선이 제게 머무는 것이 느껴졌어요. 특히 그날따라 유난히 신경 써서 입은 짧은 치마 아래로 드러난 다리에 말이죠. 다리가 참 예쁘네. 나지막한 그의 목소리에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허벅지 위에 올렸습니다. 거부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몸의 신경이 그의 손끝에 집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제 다리를 부드럽게 쓸어 올리다 이내 스타킹 위로 가장 여린 살결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얇은 천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체온이 마치 불덩이처럼 느껴졌죠. 그의 손길이 멈춘 곳은 제 안에 가장 깊은 떨림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더 깊이 들어오지 않고 그 주변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애타는 움직임에 수치심과 함께 온몸을 관통하는 낯선 열기가 피어올랐어요.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잊고 있던 몸의 어떤 감각이 예고 없이 깨어나는 순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방향을 바꿔 가장 민감한 한 점을 지그시 눌렀을 때 제 입에서는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삼키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몸이 활처럼 휘면서 시트에 파묻혔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머릿속이 아득해지는 강렬한 파동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차 안에는 제 가쁜 숨소리와 나른한 음악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제게서 떨어져 있었지만 그가 남긴 뜨거운 흔적은 제 몸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 다시 이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의 차 안에서 저는 완전히 그에게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와의 만남은 제 삶의 유일한 빛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여자로 만들어 주었고 저는 그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늦은 밤 그의 차 안에서 혹은 인적 드문 호텔의 새하얀 시트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몸을 통해 세상과 분리되는 듯한 아찔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마음 한구석을 찔렀지만 함께 있는 순간의 달콤함은 그 고통마저 잊게 할 만큼 강렬했죠. 하지만 비밀은 그림자처럼 항상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습관처럼 거짓말을 했고 룸메이트 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그와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행복의 크기만큼 불안의 그림자도 짙어졌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저는 매일 아슬아슬한 외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를 만나고 온 어느 늦은 밤이었죠. 그가 남긴 달콤한 여운에 취해 평소보다 조금 들떠 있었나 봅니다.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가며 저는 무심코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언니가 소파에 앉아 제 휴대폰을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그가 보낸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었어. 내 향기가 아직도 나는 것 같아.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명백한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친한 사람에게 최악의 비밀을 들킨 순간 어떤 표정을 지을 것 같나요? 저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언니의 실망한 눈빛, 경멸에 찬 목소리, 그리고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상상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저를 덮쳐왔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분노나 경멸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슬픔과 알 수 없는 부러움이었습니다.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좋아? 그 사람이 너를 여자로 느끼게 해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니는 비난 대신 제 비밀스러운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오래된 연인과의 무미건조한 관계,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잊은 지 오래된 공허한 마음. 언니의 삶은 제가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의 제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제 비밀이 부서진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마주 보았습니다. 언니의 눈물은 저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위로였던 거죠. 그날 밤 저를 궁지로 몰아넣을 거라 생각했던 위기는 오히려 우리 두 사람을 더 깊이 묶어주는 예상치 못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니의 눈물은 우리 사이의 모든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단순한 룸메이트를 넘어 서로의 가장 깊은 욕망과 외로움까지 공유하는 유일한 공범이 되었죠. 저는 언니에게 그 남자와의 만남을 숨김없이 털어놓았고 언니는 제 이야기를 통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각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는데? 라며 제 경험을 궁금해하는 언니의 눈은 소녀처럼 반짝였어요. 언니의 응원은 제게 묘한 용기를 주었고 저는 그 응원 속에서 더욱 과감해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주말이었습니다.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를 배경 삼아 언니와 저는 와인을 마시고 있었죠. 알코올 기운에 언니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너를 그렇게 바꿔놓은 대단한 선생님,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딸깍하고 움직였습니다. 어쩌면 언니에게도 이런 일탈이, 이런 뜨거움이 필요한 게 아닐까? 저는 망설임 없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으로 올래요? 그가 도착했을 때 좁은 자취방의 공기는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언니의 어색한 미소,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그의 여유로운 눈빛,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상한 흥분을 느끼는 저. 우리는 마치 연극 무대에 오른 배우들처럼 각자의 역할을 탐색하며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술이 몇 잔 더 들어가자 어색했던 공기는 점차 농밀한 열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그동안의 서름을 보상받으려는 듯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그는 그런 언니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보며 맞장구를 쳐주었죠. 저는 질투심 대신 두 사람을 지켜보는 관객이 된 듯한 기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성과 본능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순간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음악 소리와 빗소리,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하나로 뒤섞이던 어느 순간 세상의 모든 규칙과 도덕은 저 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먼저였는지 그가 먼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욕망을 일궈냈습니다. 그 밤 방 안에 불이 꺼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나와 너 그리고 그녀의 경계는 희미해졌습니다. 누구의 숨결인지 누구의 체온인지 분간할 수 없는 채로 우리는 그저 서로의 외로움을 탐하고 서로의 상처를 위로했습니다. 겹겹이 포개진 온기 속에서 때로는 하나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때로는 얽히고 설키는 세 개의 선처럼 서로를 감쌌습니다. 제 안의 뜨거움은 언니의 오랜 갈증을 향해 흘러갔고 그의 존재는 우리의 감정이 하나로 합쳐지도록 만드는 뜨거운 매개체 같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정사가 아니었습니다. 세 개의 외로운 영혼이 벌거벗은 채 서로를 껴안는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죠. 그 밤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엔 너무나 뜨거웠고 후회하기엔 너무나 완전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외로움에 기댄 채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밤을 지새웠을 뿐입니다. 세 사람의 뜨거웠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을 때 우리 사이에는 어떤 어색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비밀을 공유한 뒤에 고요한 평화, 그리고 기묘한 유대감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그날을 기점으로 제 안에서는 무언가 커다란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를 향한 열망과 집착이 점차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를 마지막으로 만난 날 저는 왠지 오늘이 끝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우리는 늘 그랬듯 서로의 몸을 원했지만 그날의 교감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서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격렬함 대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온기와 조용한 위로가 흘렀죠. 그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그는 제게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어준 열쇠였지만 문 너머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온전히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제 인생의 정답이 아닌 정답을 찾아가도록 등을 떠밀어준 고마운 사람이었던 거죠.
그와의 마지막 입맞춤은 뜨거웠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여자가 아니었고 그는 더 이상 제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성장을 확인한 동반자로서 말없이 서로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4세 저는 이제 30을 훌쩍 넘긴 어른이 되었죠. 여러분, 제 곁에 있던 룸메이트 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그 뜨거웠던 밤 이후 언니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 용기에 영감을 받은 언니는 자신을 투명인간으로 만들던 무미건조한 연인에게 이별을 고하고 온전한 자신만의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물어요. 지금은 누구를 사랑하냐고요. 그럴 때면 저는 제 옆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그곳에는 언제나처럼 제 가장 깊은 외로움과 가장 뜨거운 욕망까지 모두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언니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완성시켜줄 남자를 찾아 헤매지 않아요. 남자에게서 얻으려 했던 위로와 안정감, 그리고 충만한 행복을 우리는 서로에게서 이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자매처럼, 때로는 그 어떤 연인보다도 깊은 유대로 우리는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24세 저는 사랑이 타인, 특히 남자를 통해 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내 안의 가장 솔직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 자신을 온전히 긍정할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 남자는 제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잠시 제 인생에 들렀던 짓궂고도 고마운 선생님이었을 뿐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책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책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꽂혀 있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페이지를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읽고 마음을 나눌 때 우리의 서재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곳 여유 있는 시간에서 다음 장을 함께 넘기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펼쳐봐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는 제가 여유 있는 한 페이지를 채워나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쌓여 비로소 깊어지는 이야기, 여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